박수로. 네, 율곡 이희 수양학에 대한 강의인데요. 강연이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제가 사실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소화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요, 율곡의 사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 속에서 성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그리고 실리 실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율곡의 수양학이라고 하면은 실리 실심학, 그리고 저는 수기 치인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성경학에 기초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퍼를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 통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론이라고 되는 대부분 그 유학 사상을 리기론, 그리고 또 심성론, 성경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들을 저는 율곡도 그러한 범주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철학 사상을. 근데 저는 그거를 트릴로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아 철학에서 체계상 트릴로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니기로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 근거, 그리고 그 구조를 밝힌 엄청난 거시 담론으로서의 니기론을 보고요. 그리고 심성론은 그 니기의 니가 구체적으로 우주 만물 속에서 어떻게 실존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밝힌 매우 정치한 담론이라고 보아서 저는 미시 담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론은 바로 니기, 심성이 어떠한 실상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데, 그냥 실상 그 자체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프락시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기, 심성, 성경은 유학사상을 구축하는 이런 쌍개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쌍개념이기 때문에 그 둘로 이렇게 이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곡의 용어예요. 원불상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실불상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것들을 쌍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곡의 철학 사상이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논리가 어떤 논리로 전개되었을까라고 하면, 그는 저는 묘합 논리, 지묘의 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라고 하는 그 율곡의 용어입니다. 그렇듯이 그 아주 그것을 묘합의 논리로 보는데요. 니기론도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바로 그거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니는 항상 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니가 항상 그 기 안에 있다, 기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리제 기중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묘의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또 심성론이나 성경론도 그 니기론과 같이 논리적으로 그 지묘의 논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율곡은 전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릴로지 니기론, 심성론, 성경론 중에 율곡의 수양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론입니다. 그래서 성경론에 대한 연구 그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예, 성경론에서 이제 가장 수양학에서 핵심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실리 실심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면 육아 철학을 따라서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무망이라고 하고요, 경은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근데 진실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해서 뭐 거짓이 없다, 속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다른 곳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무적은. 그런데 그 실리 그리고 실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리는 바로 하늘이 진실무망한 그 자체를 뜻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하늘의 그 진실무망을 함을 본받아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은 바로 하늘이 이렇게 운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진실무망 그 자체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자연 이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의도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 그 진실무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행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시켜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외부의 어떠한 외부적인 작용이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늘에 본받는 진실무망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내재적인 어떠한 신유를 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의도해서 스스로 그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대한 이러한 그 정의는요, 일반적인 정의는 그냥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중용해서 천명지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명, 그것들을 바로 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명, 천명, 그것들이 우주 만물에 갈마 들어가 있는 것을 바로 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천명, 하늘의 명, 그것들을 받아 아는 생명체의 어떠한 본질이 바로 성이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의 실리 실심학을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경을 중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성을 중심으로 보면 바로 그 하늘의 도, 천도하고 인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제 대부분 육아 철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천명, 바로 그 성, 진실무망함, 그것들을 따라서 가는 그것을 바로 그 길이 바로 도라고 보면 됩니다. 솔성지위도라, 중용에서는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늘의 도를 바로 실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도, 그것들을 실심이라고
율곡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저절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고요. 인간은 자기가 의도해서 그 내재적인 신율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그러한 길을 사람이 가고자 하는 마땅한 길을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으로 본 여기 1페이지에 나오는 그 경으로 본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라고 그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저절로 그러한 것, 그것이 이 하늘이 가는 길이고요. 행해서 그러한 것, 곧 자기 안에 있는 천명, 성, 명덕, 밝은 덕을 따라서 마땅히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이 사람의 도다. 그래서 진실무망 그 자체가 하늘이고 하늘의 도고 진실무망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도다라고 이렇게 율곡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러면 하늘의 도는 바로 어떻게 해서 그 저절로 그러하고 사람의 도는 어떻게 행하느냐, 그 속에 그 대한 율곡에 대한 율곡이 한 그 구절을 함께 한번 보겠는데요. 3-4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실리, 그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만물이 저절로 키워낸 화육의 공에 있다. 그것은 저절로 그러한 것입니다. 만물을 키워내는 그러한 것들은 저절로 바로 실리, 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무망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은 실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늘과도 감통하고 사람과도 감통하고 우주 만물을 관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율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론에 기반한 실심학을 그러면 현재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현대 용어로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의 사회 우주적인 생명 철학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 수기치인학으로 가겠는데요. 인도를 밝힌 거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실심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수기치인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곡이 성학지묘라고 하는 그 선조한테 드린 그러한 헌사한 그러한 글이 있는데요. 성학지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학지보에 따르면은 성현의 학문, 성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치인에 지나지 않는다. 수기치인이죠.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양학하면 마음 공부다,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율곡 육아 사상에서는 치인, 그러니까 정치학까지도 포괄한 아주 강범한 것입니다. 수기치인 학문이 바로 실심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명지위성 그 안에 있는 그 성, 바로 명덕, 맑은 덕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이라고 하는 진실무망한 그러한 곳에 머무는 그것을 육아에선 지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머무는 학문이 바로 수기학이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대학의 여러 가지 그 조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경물치지, 그리고 성의 정심, 그다음에 수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학문이 바로 수기학이고요. 그리고 치인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신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는 지선 그리고 명덕에 이르는 그러한 거기에서 머무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기를 다 해서 결국 다른 사람과 그리고 천하에 미치는 학문을 바로 치인학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요즘은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팔조목에 보면 재가도 있고 바로 치국도 있고 평천하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학문이겠습니다. 네, 수기 치인학 또한 분명하게 이제 성경학의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수기 치인학에서의 성경을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성은 그대로 진실무망한 것인데요. 진실무망한 그것들을 드러내는 수기 치인학의 방법 요령이 바로 경입니다. 그래서 4-2번에 보면요. 율곡이 한 성학집의 정심장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경은 수기치인 공부의 요령 방편이고 성은 그 공부의 마지막 수렴처이므로 경으로 말미암아서 성에 이릅니다라고 하는 이 언뜻 보기에는 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성이 아주 외부적으로 어디에 도달한 목표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율곡은 철저하게 지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재적인 구조, 성이라고 하는 것, 진실무망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존재하는 내재적 그런 구조로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요. 성이라고 하는 어디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외부적인 궁극적 실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궁극적 실체에 어떤 발견하거나 거기에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을 그러한 방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기 공부에서는 우리가 대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함양 성찰이나 아니면 개신 공부라든지 신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율곡의 수기 치인학에서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와 기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의지인데요. 율곡의 어떠한 표현으로 보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향해서 곧 어떠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감정을 내잖아요. 정을 내면 그것을 데이터로 삼아서 비교 상량하고 비교 판단을 하는 그런 의의 과정, 뜻의자, 의의 과정을 겪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마음이 정한 그것을 바로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를 가지고 곧 행동으로 옮겨지기 직전의 어떠한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계기가 바로 지입니다. 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수기치인학의 수기학에서 첫째 장이 바로 입지, 그 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치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기강인데요. 그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의 원기,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 백성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 바로 그것을 민심이라고 하는데요. 율곡은 그것들을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공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강, 기강을 바로 잡는다, 뭔가를 바로 잡는다,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현대 용어하고는 조금 다른 어떠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3 이 페이지 그쪽을 보면요. 맨 밑에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움의 실천의 의지를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다. 의지가 서지 않고 능히 수기 공부를 이룬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입지 조망을 수기 조항의 맨 첫 항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정사, 치인이죠. 치인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강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사림 정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밑에 3페이지 맨 위에 제가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한테 차를 보내는 건데요. 현재 전하의 책무는 기강을 진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는데요. 기강의 진작은 바로 입지로 말미암고 백성의 편안한 적폐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의 미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기강 또는 입지를 현재로 보면 지의 미학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수기의 학문, 명덕을 밝혀서 진실무망에 이르는 그 수기의 학문을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기질에 있습니다. 교기질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교기질이라는 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율곡 철학에 교기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편벽된 기질을 다스려서 이렇게 본연의 성, 바로 성, 진실무망으로 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의 학문, 그리고 성경의 학문, 수기치인의 항목에서 수기의 항목에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라고 율곡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기질이 가능한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심, 마음의 허령통찰한 그런 삿되고 맑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 이러한 수기 치인의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하늘은 수기 치인의 공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러하니까. 동식물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너무나 탁한 길을 가지고 있어서 운행할 수 없는 게 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물이라고 하면은 잡박한 그러한 기질이 많기 때문에 행동하는 범위는 있지만 깊이 고려하는 맛이 없다라고 율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기질의 가능성 거기 보면요, 그 부분이 앞으로 뒤에 부분을 발제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4의 2번 두 번째 교기질의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또한 바르고 통한 길을 얻었으나 지통이죠. 맑고 탁함, 순수하고 잡박함, 청탁수박입니다. 천차만별해서 동일하지 않다. 천지에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통하는 그런 순일한 기와는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다만 마음은 허령통찰하여 만리를 갖추고 있어 탁한 그러한 것을 맑게 변화시킬 수 있고 잡박한 것을 순수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교기질입니다. 그러므로 수희의 공부는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면 잡박한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탁한 기질을 맑게 하는 그러한 기질의 그런 방법, 교기질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잡박한 기질을 변화시켜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
우리 허령통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극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극기복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극기 할 때 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욕이죠. 사욕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극기는 사욕을 끊어내는 공부이고요. 그리고 잡박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율곡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면강,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깊이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탁한 기질을 맑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저는 잡박한 기질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탁한 기질을 깊이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공부를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맑은 정신으로 맑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기치인학, 율곡의 수양학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치인학인데요. 성약 지표는 치인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율곡은 용현이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을 이렇게 등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때 율곡이 얘기를 하는 어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율곡에게 있어 그 당시 상황에서요. 사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심, 바로 기강, 공론을 가지고 정사를 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왜곡된 어떠한 사실 또는 사리 사욕, 탁하고 그리고 잡박한 기질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민심에 읽고 거기에 공론을 가지고 그 향방을 가지고 정사를 논하는 사람이 바로 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림 부분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3페이지 밑에 보면 마음의 고도를 흠모하고, 마음의 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순, 육아의 효순이죠. 효순의 도인데 그 왕도입니다. 근데 왕도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 고도인데요. 왕도라 하면 패도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데요. 힘으로 인을 위장하는 것이 패도고, 힘이 아닌 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도가 바로 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림은 공론, 정사를 할 때 공론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래 사림 정치에 있어서 생명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론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언론을 확대해서 공론을 모으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림 정치의 생명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을 모으는 또 근거, 그것은 바로 외민에 있는데요. 사림 정치의 근본이 바로 외민인데요. 그 외민, 백성의 마음을 왜 그러냐? 그 백성의 마음 속에는 바로 모두 다 한결같이 동일한 천명, 성, 진실무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늘이 듣고 보고 그 민심이 향하는 곳에 따라서 천심을 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4페이지에 보면 사림정치의 근본, 외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히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 아닙니까? 군주는 백성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자가 없고
없으므로 두려워하십시오. 군의의 직위를 두려워하고 삼가 조심하여 그 발할 덕을 닦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우서의 대우모장에 있는 것을 율곡이 이 성학지부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 율곡이 쓴 글을 읽어 보면요. 무릇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을 보고 하늘은 백성이 듣는 것으로 듣고 그러므로 민심이 기쁘고 즐거워 평안하면 화기가 길조를 이루고 민심이 흉흉하고 불안하면 괴기가 이변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구절 다른 것을 인용한 것 같은데 제가 인용구를 이렇게 여기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수기치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노는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정치학이지만 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 우계한테 자기 가장 친한 벗 우계한테요, 우계 성혼한테 우리 율곡이가 보내는 글에 편지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읽음으로써 제가 말하는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의 공부가 극진함이 천지를 평안하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데 이룬 후에야 비로소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수기치인학을 지금으로 하고 그 수기치인학의 수양학을 현재 용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정치학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의 수양학은 성경학인데요. 바로 실리 실심학, 그 성경의 사회 우주적인 생명 철학, 그리고 수기치인학, 바로 성경의 정치학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수기와 수양의 숫자가 거기서는 일치를 하니까 뭔가 수기와 수양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치인은 이 수기와 치인이 수기 자체로 완결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치인은 또 별개의 담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기가 당연히 치인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수기 치인이 같이 수양으로 묶여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 자체로 완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 치인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플러스되는 개념인데 수기가 당연히 치인까지 간다 그러면 수양에 당연히 수기 치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율곡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 견해로서는 수기는 당연히 치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학에서는 분명하게 그 수양학은 수기치인학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주상. 그런데 때를 얻지 못해서 치인의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것은 어떻게 수양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이 조금 시원찮지 않은데요. 그 분명히 여기에서 성학 지변화 그런 것들은 당시의 사대부를 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반 그 민중들 또한 모든 사람이 성인에 이를 수 있다. 곧 그리고 제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인식들은 율곡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글에서 보면은 누구라도 성인에 다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제왕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들으면 외부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것이기도 되고요. 또 그냥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 항상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한 그러한 생활의 정치학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어디 행정적인 어느 제도적인 정치학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정치학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근대적인 사고의 범주, 종교와 철학을 분리하듯이 근대 와서 우리가 수기 치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근대적 개념들을 만약에 딱 적용을 시켜버리면요, 이게 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율곡은 수기 치인을 같이 계속 쓰고요. 또 하나는 위정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수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수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수기하고 위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수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거든요. 그때 당시의 사고의 범주로 보면 근대적인 사고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면 그 분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물론 율곡도 자기의 어떠한 사회적 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대부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주의적 한계, 신분적인 한계도 있지만 수위라고 하는 것들을 수기치인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현대적으로 사고는 하지 않았다. 근대적으로 사고는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일종의 3-2에서는 이제 3-2요. 성으로 본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 그리고서 실리 실심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으로 본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저절로 그러한 것이 하늘의 도고 행해서 그러한 것이 사람의 도입니다. 그리고 진실무망 그 자체가 하늘의 도고 이렇게 이제 풀으셨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성과 경이라는 요 인용문에는 전혀 그 글자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3-2 부분은 이제 이걸 천명지성 어때 중용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천도즉 실리 실심 뭐 이가 뭐 어느 정도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3번에 진실무망을 경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는 이 텍스트만 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경이 왜 이게 진실무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 좀 궁금합니다. 여기 그대로 읽으면요, 저절로 그러한 것이 하늘의 도 거기만 볼게요. 그러면 하늘의 도 위에 보면 실리라고 그랬죠. 그 실리가 그 하늘의 도가 왜 그러하냐? 그렇게 하는 것, 저절로 그러한 것이 경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한.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그 다음 보면 행해서 그러한 것이 사람의 도다. 행해서 그러한 것이 경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도, 인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면 사람의 도는 실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들을 보면 아주 율곡을 그 지묘의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는 많이 기발이 이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있잖아요. 기가 바라면 네가 승하는, 그게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리기의 그 어떠한 우리의 존재 구조는 리기의 어떠한 묘합체잖아요. 묘합체라고 하니까 조금 옛날 뭐 저거 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가 이렇게 이것을 움직이게 되면 이 안에 것 내용물까지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제가 컵을 움직이면 이 안에 이제 자몽 그 물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움직이듯이 그러한 저절로 그러한 것 그렇게 움직이면 하늘의 도가 이제 실리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구조 그리고 묘합적인 어떠한 체계 논리를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근데 그것이 왜 경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경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는지 제가 요 연결이 이 텍스트만 갖고는 안 나와서 제가 이게 왜 이걸 경으로 이게 풀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경이라는 단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곳에 저기 집중을 하고 다른 곳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지 않는다.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주일 무적한 게 있어요. 만물을 기르는 것, 육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무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여기에서는 저절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만물을 기르는 것을 의도로 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저절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주일 무적이다. 저절로 그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경입니다. 3-1의 그 세 번째 줄에서 예. 성의 경의 체가 맨 뒤에 이제 자연이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해체가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질문하셨는데 예, 예. 그 이제 물론 이제 이 토대는 일본어로 된 박사 논문인데 그걸 또 한글 일반 논문으로 내셔서 그거 보시면 아마 출전 같은 게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대. 예, 제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제가 지금 조 박사가 얘기를 했듯이 제가 세밀하게 연구한 거를 이렇게 톡톡 뚫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하게 이렇게 발제문이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 교기질, 예, 교기질. 교기질에 관심이 예. 있는데 이 교기질이라는 게 일종의 백성을 교화하는 건데요. 백성의 그 천차만별의 기질들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교화해서 그 원래 본성에 가깝게 이렇게 환원시키는 일종의 그 백성 교화 내지는 국민 교육인데 그러려면은 현자를 채용해서 선정을 베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교기질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무슨 뭐 국민윤리 이런 걸 만들어서 정치 교육, 국민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성공하리라는 그런 그 보장도 없고 쉽지 않다는 그런 건데 이 율곡이 여기에서는 뭐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교기질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 알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가면은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해야 된다.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약간 순환적인 구조, 백성을 제대로 가르쳐서 반듯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사실 어리석은 백성인데 이게 좀 약간 순환적인 구조라서 이런 그 순환 논법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제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그 먼저 하나는요, 그 질문하신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이해한 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제가 이해한 대로의 대답인데요. 사실 그 교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매한 백성들을 교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교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백성들 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무망함 그 자체가 있어요. 또 그것은 사대부가 왕이든 아주 천민이든 양반이든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동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무망함이 그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고요. 교화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어떤 적폐,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떠한 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지금 말씀을 그 법을
소위 교화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기질, 그러니까 성을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교기질의 그러한 교화를 함께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굶고 있는 백성들을 밥을 먹여야 합니까? 당연히 율곡은 밥을 먼저 먹여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우선이에요. 교화보다는 밥 먹는 것을 배가 좀 따뜻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성이라고 하는 그 진실무망 그 자체가 사람의 어떻게 생명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율곡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그 생명이 없이 어떻게 교기질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화. 그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교화를 한다라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죽은 생명한테 교화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교화라는 말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들 그것들을 잠깐 제가 선생님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지금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율곡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유가 철학자들이 백성을 뭐 그러한 식으로 바라보거나 어떠한 뭐 교육의 어떠한 대상이라고 보거나 그러한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어떠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근본인 외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